네, 메리츠중금증권이 신저가 기록을 했죠. 오늘 많이 흔들렸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일단 이번에 부동산 PF와 관련된 채무 보증을 한도를 신설을 해서 건전성 방안을 좀 더 강화시킨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들이 왜 타겟이 됐는지, 그러니까 왜 피해주인지 그 연결고리를 좀 풀어주세요. 정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은 일부 정권사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부동산 PF가요? 예. 그 프로젝트 이제 파이낸싱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말 그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건설사가 그 시공사와 분양사하고 합해서 어떤 토지를 사가지고 그 회사에 앞으로 건물을 지을 테니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시오. 지금 이렇게 해서 대출을 지금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네. 여기에 일부 정권사들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금 서주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 통상적으로 한 3% 내외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게 받는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게 그 정권사의 일부 수익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했던 회사가 지금 얘기하신 메리츠중금증권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자기 자본 대비 100%로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네. 지금 메리츠중금증권 같은 경우는 190%가 2배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지금 보증 썼던 걸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리츠중금증권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그만큼 줄게 되는 거죠. 네. 주가가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문상 과장님 같은 의견으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신저가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살짝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두 기업은 그럼 증권 섹터 안에서 실적 타격 불가피하고 결국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이슈인가요? 결국은 이제 최악의 국면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게 사실 부동산 PF가 원래 메인 타겟은 이제 저축은행이랑 종금사에서 많이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특히 메리츠 같은 경우는 메리츠 증권이 아니라 메리츠 종합금융입니다. 종금사 라이센스도 있기 때문에 네. 여수신이 상당 부분 일반 증권사보다 훨씬 더 낮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PF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도 과열인 분위기가 나고 그리고 이제 PF 자체가 그 메리츠 같은 경우는 우발채무가 한 7조 정도 되는데 자기 자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92%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최악의 국면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일 때 네. 결국은 메리츠 자체의 어떤 신용 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의 어떤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전에 미리 이제 정부에서 이제 조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땐 뭐 최악의 상황을 시장에서는 좀 염두를 해두는 그림이지 않나.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조금은 좀 과도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메리츠중금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PF가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 네. 한창 부동산 경기가 정말 지금도 물론 좋지만 시초에서 굉장히 PF가 많이 나올 때 메리츠의 주 수익원이 결국은 PF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최악의 국면까지 좀 현재는 반영되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바닥을 다지려면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반강제적으로 아마 비중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사업부에 대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악재가 크게 반영됐던 오늘의 주가 흐름에서 진정이 될지 여부는 이 사업부의 축소라든지 향후 흐름, 부동산 경기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